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돗물 사용량 역시 잠시 멈춤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달 첫째, 둘째 주 서울 수돗물 사용량을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줄었는데 특히 공공시설은 97%까지 감소했습니다. 외출을 덜 하니 덜 씻고 덜 사용했다는 분석인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이례적인 감소폭입니다. 3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이상이 해외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자가격리 조치를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안산선 만리지역 신설에 대해 공덕동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이번 총선 마포갑 선거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과 철회, 무소속 출마와 번복 등 후보 선정 진통을 겪은 성북구를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시민을 위해 긴급 재난생활비나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 대출 같은 지원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하루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26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361명입니다. 어제보다 14명 늘었고 이 중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늘면서 긴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입국자 중 서울 거주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명단을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례가 없는 온라인 개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학이 더 이상 연기되면 법정 수업 일수나 대학 입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학교별 온라인 수업 역량이나 환경이 달라 학습 편차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지 학사 일정은 그에 따라 조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원격 교육 시범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5일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신용 제한도 대폭 낮춘 소상공인 1,000만 원 신속 대출이 시행됐습니다. 또 다음 주 30일부터는 긴급 재난생활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국 확진자 수는 26일 0시 기준 9,241명이고 사망자는 131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노원구청이 진행한 마스크 무료 배포에 나섰던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통장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노원구 하계이동 아파트를 돌며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배포 당시 A통장은 콧물과 약한 기침 증상이 있었으며 작업을 끝낸 지 사흘 뒤인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A통장은 마스크 배부 과정에서 마스크를 2장 착용했고 통상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통장의 가족 3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곧 다가올 본선을 맞이해 각 당의 후보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성북구로 가보는데요. 지금까지 성북 가불 선거구에서 펼쳐졌던 치열한 예선 레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먼저 성북 가불로 가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현역 이긴 청와대입니다. 네. 성북 갑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3선 중진인 유승희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 승리했는데요. 김영배 후보에겐 2번의 구청장 경험이라는 경력도 있긴 했지만
현역과 청와대 출신의 한판 승부로 주목받았던 대결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 후보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출마해 이에 대한 견제도 상당히 심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도 경선 과정 중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종의 핸디캡이 따랐습니다. 당시 김영배 후보는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출신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당내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걱정은 단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차이로 김영배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유승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 쓰라린 상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유승희 의원은 경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계속해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심중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보고 또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단식 농성을 끝내며 결국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친구입니다. 예, 친구면 이 미래통합당 최진규 그리고 한상혁 후보 사이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친분을 유지한 사이인데요. 예. 이번 총선에서 최종 주자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6%의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한상혁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상혁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죠. 상대에게 우리 최진규 후보에게도 심상 일호일 말씀도 드리고 또한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성북 발전에 대한 정책이나 그분의 생각을 함께 모여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갖게끔. 현재 최진규 후보도 경선 결과를 깨끗이 납득하며 한 후보의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컷오프 됐던 조민국 후보도 자유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하는 듯 했으나 한상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성북갑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북을로 가볼까요? 네, 성북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재선에 나서는데요. 일찌감치 단수 공천되어 큰 무리 없이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구보다 선거운동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 국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선거운동보단 코로나 문제 해결에 더 매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실제로 기동민 의원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열의 9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 현재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는 이 또한 좋은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당은 저를 버렸습니다입니다. 예. 무슨 내용입니까? 이 공천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만. 네, 성북갑에선 민주당에서 잡음이 있었다면 성북을에선 통합당의 공천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성북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민병호 후보의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민 후보는 성북을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지역 기반을 닦아온 인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도 당의 부탁에 의해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에 의해 컷오프 되면서 상실감이 큰 상태입니다. 네. 특히 공천된 인물이 정태근 후보이기에 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태근 후보는 지금까지 성북갑에서 활동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성북을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했습니다. 예. 성북구 갑을 선거구 모두 이 후보가 선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성북구 살펴봤습니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 주요 격전지, 주요 후보들의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북 갑으로 가볼 텐데 앞서서도 전해드렸죠. 두 번의 성북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이번에 첫 도전장을 낸 미래통합당 한상혁 후보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선이 네.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후보라는 호칭보다는 네. 이 구청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번 총선에 임하는 네. 각오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개혁을 성공시키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특별히 구청장을 8년 지낸 제 입장에서는 성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약의 계기가 이번 총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네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님의 지역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성북구는 아시다시피 오래된 역사 문화의 도시고 전통적인 교육 도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인프라가 조금 낡았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강북 횡단선의 조기 착공과 정릉 성당역의 신설 그를 통한 지역 개발을 첫 번째 공약으로 중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빠른 속도로 우리 체육관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노후된 주거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생활 SOC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낼 때 생활 SOC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 SOC를 성북구에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이 한편으로는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국회에 입성하게 네. 된다면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말씀대로 구청장과 국회가 이제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네. 역시 같은 것은 민심과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이 열망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거기에는 사실 여야도 없고 중앙과 지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치가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가? 민심에 이반되는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청장을 지낸 제가 이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정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책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국민 우선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후보님의 출마의 변과 공약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이 성북 구민 네. 그리고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김영배입니다. 성북이 키워주시고 성북이 지금까지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김영배입니다. 구청장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2주먹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들의 열망, 주민들의 그 뜻을 잘 받드는 데는 저는 오히려 더 잘 준비되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민주당 그리고 김영배 꼭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스크가 뜨개질 마스크입니다. 각자 이 필터를 넣어서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방역과 가족 방역, 주변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이번 국난을 슬기롭게 함께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에서 이 국회의원으로의 이번 도전이 성북 유권자 민심에 어떻게 다가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연결해봤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송파갑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던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이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판단을 내려놓고 보수 우파의 4.15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파에 출마한 김웅, 배현진, 김근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송파갑의 김웅 후보가 단수 공천되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들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마포갑 선거구로 가볼 텐데요. 먼저 마포갑 지역 주민들은 신안산선 만리제역 신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논란이 됐던 경의선 공유지 활용과 공덕역 지하 구간 활성화 방안 등도 최대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만리제역 신설은 마포갑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인근에 서울역과 공덕역이 있긴 하지만 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 이동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지하철 이용이 그만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역 신설이 논의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재개발로 유입 인구가 늘었고 오피스텔 건설과 인근 효창공원 재정비 계획은 유동인구 또한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앞으로 4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지하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신안산선하고 지금 돼 있는 연계가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활용 방안도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시민단체가 시설물 퇴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과 도시명 생활주택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 국공유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운동과 맞물려 인근 주민들의 상당수가 경의선 숲길공원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여기 하려면 공원을 해야죠. 거기 공원을 해서 딱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복합 건물 지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역 활성화 방안도 이슈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여기에 신안산선까지 일평균 8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동역은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 하지만 지하 공간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일. 지역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 후보들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코로나19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에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관광업 지원에 나섰지만 대형 업체 중심이라 중소규모 업체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과 사업을 만드는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대학로에 있는 한 넘버벌 공연장입니다. 대사가 없는 공연 특성상 주로 관광객이 즐겨 찾았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줄더니 현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객석 점유율이 한 70%, 80% 정도가 나왔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없어요. 이제 손님들이, 관람객들이 거의 0이라고 보셔야 돼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휴관 중이고. 주말 평균 2천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는 한 연극 공연장 역시 지난 2월부터 아예 문을 닫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겐 대관료를 깎아주고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 2,000명 정도의 관객이 오는 상황인데 지금 아예 2,000명의 관객이 오지 않다 보니까 상권을 다 죽은 상황이고요. 일단 공연 제작자 입장에서도 공연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부터 손실이 굉장히 많이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관광 산업이 맥을 추지 못하면서 관련 업종은 물론 연계된 상권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광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소규모 업체까지는 영향력이 미치기 힘들다는 게 지역 관광업계의 주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코로나 얘기를 좀 입혀가지고 나오는 정책들 이런 거 위주여가지고 이제 이 관계자들, 배우들 이런 분들이 지금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관광진흥 조례를 근거로 소규모 관광 사업자와 종사자, 지역 주민, 지방정부와 의회가 모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서울시 관광협의회 설립이 추진됩니다. 중소사업자 그리고 관광인들을 위해서, 종사원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서울시 관광협의회는 이미 관광협의회가 설립된 종로구를 포함해 서울 전 자치구에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서울시 7,348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392억 원으로 서울시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처리돼 신청 주민에게 가구별 30에서 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소양 의원은 지원 대상이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느덧 선거도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각종 이슈들로 매일 달라지고 넘치는 정보량을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60cm가 넘는 투표용지는 씁쓸한 웃음을 나오게 합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이라지만 50개가 넘는 정당 이름을 보며 정치 참여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